화면에서 보셨지만 정 의원님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 대표는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나온 거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다시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본 이유는 뭐 여러 정황 증거, 추가 증거들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지금 사실은 탈탈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년 동안. 탈탈 턴 게 아니고요. 그냥 뭉갠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경찰에서 이 사건을 그냥 눈치 보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서면 조사를 해요. 이재명 이 대표에게. 예. 그래서 이제 서면 조사하고 나서 바로 뭘 하냐면 무혐의를 이제 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발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요. 이거는 아니다. 이 무혐의 아니다. 다시 수사해달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검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재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지점이.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이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계시는 분인데 박은정 지청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검사죠. 부부 검사인데. 그러면 이 박은정 지청장이 이걸 계속 지금 뭉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냐. 그때 당시 그 차장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해버리면서 박은정 지청장이 계속 뭐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묵살하고 뭉개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세상에 드러나 버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자기를 탈탈 털어서 무혐의 났는데 이걸 다시 뭐 수사를 해서 자기를 올가매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통의 사건도 보통 그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요. 다시 재수사를 할지 안 할지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 조사 끝에 사실은 이 대가 관계가 이제 입증이 됐고 그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됐다고 보고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3자 뇌물 사건은요.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왜 뭐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뭐 미르 뭐 이런 경우에 다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받지 않았지만 그거 눈치 보고 다 대가 관계로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제3자 뇌물 이게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다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사실은 여기는 대가 관계가 여러 가지 입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고 저는 검찰이 이미 이 부분은 다 증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재판에 넘길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본인. 네. 말씀하셨던 거 보면 좀 더 꼭꼭 씹어야 될 것 같아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도 있었고 과거 작년 9월이죠. 성남지청의 재수사 여부도 검토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거 좀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니다. 3년 동안 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완 수사 필요하다고 했는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여러 차례 반려했다.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 박은정 전 지청장에게 건의한 횟수가 무려 7번이라고 합니다. 담당 검사가 7번이나 이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불성실한 것 같으니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저 같으면 저도 뭐 재단에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7번이나 똑같은 걸로 저한테 뭐 이거 다시 보자고 하면 한 번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박은정 전 지청장은 아주 뚝심 있게 수사 안 하겠다고 이걸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진실을 폭로하면서 그냥 검찰에서 사표를 쓰고 나와버렸죠. 지금 이 문제로 박은정 전 지청장 직권 남용 등으로 또 수사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바로 그 박은정이 이 수사를 7번이나 막았던 겁니다. 당연히 전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덮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재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상대가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피의자가 소환 조사하라고 나오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 수사기관에게 협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뭐 28일에 소환 안 한다고 불응한다고 했던데요. 그러지 말고 법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받을 조사는 좀 성실히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시 입장도 계속 나눠보겠지만 이제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한 거 후원금 의혹이 아니라 광고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무혐의 났다.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야 한다.
그 이상 실장님. 뭐 예.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논란 얘기할 때도 뭐 7만 8천 원 사건인 거예요, 8만 7천 원 사건인 거예요. 어쨌든 뭐 검찰과 경찰의 소환 조사 응할 때 이렇게 본인 혐의를 막 규정하는 듯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없는 뭔지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지금 세 분의 패널들께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예. 특히 이 사건은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이고 예. 법원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무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대표의 죄목이 뭐겠습니까? 제3자 뇌물수수 아니겠습니까? 예. 제3자 뇌물수수의 구성 요건이 뭐겠습니까? 공무원이 청렴 의무에 위배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예. 근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요 광고 계약이었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광고 계약할 때 제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옆에서 박수도 치고 사진도 찍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50억이나 되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박수를 치고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뇌물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게 사적 이익이 아니고 공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두산 FC가 두산에서 만약에 성남 FC에 예. 이렇게 기부를 하지 않았으면 광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은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 경영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뇌물이 됩니까? 이게 법원에서는 심각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대표적인 선택적 정의입니다. 예. 뭐 다른 경우에도 이런 게 많잖아요. 기부 체납하는 경우 많은데 그 많은 다른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냐.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주장했지만은 홍준표 경남지사 계실 때 경남 FC가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왜 그 수사하지 않느냐. 그 이후에 좀 그 얘기는 나눠볼 겁니다. 예. 네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예, 경찰의 결론이 뒤집어졌다. 저는 이 사건에서 엄험한 권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주면 돼요. 주면 되는데 문제는 두산건설이 당시에 있는 그 토지 변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시가가 아마 지금 빌딩 지어서 그게 한 1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자, 즉 두산건설 입장에서 보면 이 어떤 토지의 용도 변경이 없었으면 그 어떤 가치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지금 두산건설이 누렸습니다. 자, 누리면서 그 공문이 오공한 게 있어요. 보면 그거를 대가로 인해서 그걸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의 어떤 서로 간에 공문이 오공한 게 있습니다. 예. 아니, 자, 근데 또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받았을 때 예. 당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돈을 유치한 데에 대한 성남시청 공무원이나 성남FC에서 10%의 이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게 예.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이제 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 전혀 뭐 어마어마하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검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서 민생 투어를 나섰는데요. 이 대표 오늘 팥죽 한 그릇도 비웠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영업 잘 되게 지역 화폐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세알이 하나 들었네. 이게 액땜 하는 거라면서요? 네. 원래 액땜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 먹고 액땜 하는 거. 맛있어. 이게 새알이라고 그러죠, 새알. 전에는 새알 안 먹으려고 막 굴리고 그랬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새알도 상당히 맛이 있네요. 팥죽도 잘 먹었고 액땜도 잘 될 것 같고. 원래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팥죽에 새알을 안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팥죽 먹여서 액땜 된다고 오늘 새알도 맛있다. 뭐 또 동지 팥죽, 또 의미심장 얘기를 이 대표가 오늘 안동 가서 했어요. 이건 화면으로만 봤고, 그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혹은 뭐 다른 날 출석을 할지 관심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사법부 시장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검찰 소환에 응하는 12월 28일로 사퇴하는 거 아예 출석을 안 하실 측근의 연이은 구속 기소에 이어서 소환 통보까지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축의 새할 얘기 말고는 일단 취재 질문에 이 대표가 답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는 뭐 서면 답변서를 냈던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이 대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이 어제였나 봐요. 사전 협의도 없이 유선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나갈 생각인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유, 안 나갈 생각인 거죠. 그리고 안 나가려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국회의원 되고 야당 대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탄 특권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지금까지 뭐 민주당은 방탄으로 이용하고 이거 다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정된 거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대장동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있어요. 줄줄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이 사건은 만약에 출석 요구서 나가고 예. 그러면 그 대장동 사건 때는 안 나가고 뭐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어떠한 소환 요구에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2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통보 말고도 네.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의혹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나갈 생각이다. 네. 보셨을 때? 네, 하나도 안 나갈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도 안 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지금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뭐 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두산건설 후원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두산건설이 요구했던 분당에 있는 땅 부지요. 예. 그거를 갖다가 용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바꾸는 거요. 그거의 모든 권한은 그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있었습니다. 예. 그거 다 해줘요. 그래서 두산건설이 그 부지에 대한 차익이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어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1,000억 원 이상을 내가 버는데 그중에서 50억 원을 뭐 후원금으로 준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가 관계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8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응하다, 응하지 않겠다 나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텐데 일단 뭐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장 사장님,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인수해서 살렸고 열심히 뛰었다. 이런 거로 사보 처리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 수많은 단체장 등이 처벌받을 것이다. 홍 시장 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먼저 좀 놀라운 것은 김의겸 의원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네요. 첼리스트 의혹 비롯해서 EU 대사의 발언까지 왜곡해서 외교 문제까지 비화시킨 분이 아직도 다수당이 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고요. 우선 이 홍준표 현 대구시장 같은 경우 과거 경남지사 할 때 도립 구단들 뭐 광고 유치하거나 후원 받은 것, 기부 받은 것 이 김의겸 의원이 억지로 엮고 싶은 모양인데 비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앞서 이현정 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이 원래는 병원 용도로 사용해 놓은 부지를 용도 이 변경까지 해주면서 지금 사옥을 지어서 그 용도 건물을 포함한 시가가 몇천 배 이상 뛰어서 지금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판교에 대규모 사옥을 짓는데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경남도지사 할 때 특정 기업에 대해서 후원해줬다고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가 있었다면 김의겸 의원이 디테일하게 본인이 이야기할 때 언급을 했었겠죠. 결국 뭐 도지사, 시장이면 다 이런 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후원을 했다고, 광고를 했다고 해서 용도 부지 변경 등의 특혜를 대가성으로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계속해서 무리한 의혹 제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평소 캐릭터상 충분히 고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를 물 건너주는 건 유감이다. 함부로 자꾸 떠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홍 시장 바로 SNS로 맞받아줬습니다. 이상식 시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민주당 얘기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인수해서 살렸고 열심히 뛰었다. 아니 이걸 칭찬할 일이지. 이걸 어떻게 검찰 수사, 뭐 소환 통보를 하냐. 뭐 비슷한 예를 들어 대장동 의혹도 이재명 대표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여러 비위 혐의들 드러났으면. 근데 비슷한 취지로 만약에 성남FC 이 후원금 의혹도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뭐 검찰이 당연히 들여다보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자, 이제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그죠? 자, 어떤 지금 세 분의 패널들은 전부 다 이제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특혜 법률의 규정에 위배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특혜를 줬다는 그런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설은 펄펄 끓지만 팩트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뭐 검찰이 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검찰에서 뭐 예. 만약에 예.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걸 성남 시민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나 두산 같은 큰 기업을 성남시가 유치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성남시 분당이 자랑하는 정주형 자족도시를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불법이 있다 이러면 수사할 수 있죠. 그러나 불법이 아직까지 밝혀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물론 그렇지만은 예.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말씀하십시오. 예. 자, 대장동 비리요.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주범이고 몸통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추리고 억측이고 짐작이고 전언일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반대 상대 진영이 뭐 국힘이 이쪽 지금은 여당 진영이 여기에 몸통이라는 것은 팩트로 지금 나온 게 많습니다. 곽상도 50억 받았죠. 지금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샀지 않습니까? 또 대장동 일당이 여기에 이기성 나석규라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김만배를 압박해 받은 100억이라는 돈으로 예. 남경필 전 지사의 친동생 땅을 건물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의혹 수준인 것도 있고 재판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일단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지금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이런 무슨 걸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준수하자 이 말이죠. 공정해야 됩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거론하니까 유감이다. 가만 안 두겠다는 표현까지 홍 시장이 썼는데 그만큼 또 여러 그 인물들까지도 번지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와 2위였습니다.